안녕하십니까. 마기와 타짜의 구박사와 고수 그리고 강태현 위원이 설날을 앞둔 1위경마 완벽한 결승전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1위경마의 중요성은 여러분께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지면은 난리 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설날을 잘 보내느냐 못 보내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요. 구박사와 고수와 그리고 강태현이 추천드리는 마필들 여러분께서 잘 챙겨가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빨간색 볼펜 준비해 주시고 1경주부터 들어가죠. 일요일입니다. 서울제 1경주고요. 6등급의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 등짝은 불안합니다. 문세영 기수가 등장했죠. 4번 퍼펙트 싹스라는 마필인데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전지로 인해서 좀 섰다 나와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명색이라도 문세영 아닙니까? 지적 경주 같으면 너무 선두권 경합을 펼쳤는데 간신히 자기가 뛰었던 내용은 괜찮았다고 봐요. 3번 퍼펙트 삭스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4번만 퍼펙트 삭스 먼저 여러분께서 잘 챙겨가시고요. 자, 두 번째 마필입니다. 강태현 의원님. 예, 저는 5번 예스 유캔이 되겠습니다. 데뷔전은 의미 없었죠. 주행검사 4초 때 아마 1000m 나왔으면은 강력한 인기를 좀 모았을 건데요. 자, 정정희 기수가 올라가고 그래도 이제 5위 정도까지는 팔렸어요. 자, 이번에 적정거리 1000m로 왔고 준비 상태는 직전에는 그냥 한번 뛰어보는 그냥 실전 경험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2번이 첫 번째로 승부 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마리 마필이 일단은 좋아요. 4번만 퍼펙트 삭스와 5번만 예스 유캔. 문제는 전체적인 편성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국내산 6등급 1000m입니다. 3세마 경주치고 그렇게 강한 편성은 사실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 될 것입니다. 토요경마하고 일요경마하고 비교해보면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요. 일요경마가 1경주가 약합니다. 이럴 때 살짝 제대로만 출사표 던져도 상금 2200만원 먹어가는 거는 별 이유도 아닌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출마 투표 더럽게 못해요.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구박사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마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기습적인 선두력, 기습적인 선행력으로 이번 경주에 출사표를 던질 1번마 클레오가 비록 주행검사 받고 2주 만에 나왔지만 어차피 기본 사이즈가 안 되는 그런 마필들이 4주, 6주, 8주 만에 나오는 상황이라면 믿을 만한 거는 얘다. 1번마 클레오 2주 만에 나오면서 그래도 약한 편성 찾아서 제대로 출사표를 던진 마필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체크하고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1번마 클레오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2경주가 되겠습니다. 1월 22일 일요일 서울제 2경주 6등급의 1300m 경주가 되겠고요. 첫 번째 포문을 열어봅니다. 첫 번째 스타트를 해봅니다. 강태현 의원님의 강력한 승부처 마기와 타짜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네, 1300 부산 육군 별정으로 치러지는 경주인데요. 자, 일단 승부로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6번 이제 투어로즈요. 7번 리드킨. 자, 6번은 안정감. 1300에 대한 거리. 자, 7번 리드키는 잠재력. 이 두 마리가 좀 많이 팔릴 텐데요. 자, 이제 두 마리를 놓고 그 외에 두 마리 직전에 승부가 없었던 두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펜칭할 수 있는 경주가 될 텐데요. 어차피 6번, 7번 최저배당 팔리면서 경마는 딱 세 가지죠. 놓고서 하든가, 바치든가, 빼든가. 자, 결정해서 한 마리 정리를 하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두 마리가 지난 경주 승부 없이 탔기 때문에 여력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충분히 인기 실린 마필들을 이겨줄 수 있는 능력까지 좀 대비가 된 경주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그냥 한번 맞고 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사던가 버리던가 바치던가. 네. 간단합니다. 이게 간단한데 이렇게 어렵지. 그죠? 참 이 배팅이라는 게 오묘합니다. 그죠? 정말 우리 강태현 의원님의 실전 배팅이 굉장히 강해요.
먹을 만한 경주 놓치지 않고 때려드리는 그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많은 성원 사랑 부탁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진 경주는 3경주로 갑니다. 1월 22일 일요일 서울시 3경주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수연님께서 첫 번째 마필 말씀해드립니다. 예, 부심한 편성이에요. 앞으로 미래가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나와줬는데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심한 편성은 앞에 뛰는 놈이 장땡이라. 앞에 뛰는 말들을 뒤에서 올라서 때려 잡아야 되는데 때려 잡을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애들이 버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8번 태산 압정이라는 마필이죠. 이번 편성상 제가 볼 때 얘가 선행이고요. 선행을 나가지 않아도 최저 정도인데 거림이 좋아지고 있고 그나마 차기를 기대할 수 있었던 마필은 요 8번 태산 압정 요 마필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8번마 태산합정 먼저 여러분께서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마필입니다. 네, 저는 7번 톡톡 대장군입니다. 조제로 기수가 조금 간당간당해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배우준 선배가 아니죠. 배우준 조교사가 상당히 믿고 승부를 많이 태우죠. 거의 전적으로. 근데 이제 지난 토요일도 보면 한 마리씩 기수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조교사와 기수 사이에 좀 신뢰감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자, 이럴 때 승부에서 도와주면 충분히 또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자, 편성도 괜찮고 지난번 두 번의 경주를 보면 한 번은 늦발했고요. 지난 경주는 이 앞선이 워낙 좀 빠르기 때문에 경주력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전개였다. 자, 이번에 톡톡 대장군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톡톡 대장군 여러분 챙겨가시고요. 진짜 토요일과 비교해보면 일요일은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인기만 한두 마리 빠져버리면 그냥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나오면서 만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많죠. 원래 인기만 3파, 4파전, 5파전, 6파전이 나오면 인기 1, 2위가 빠진다더라도 20배, 10배 요 정도에서 형성이 되지만 인기마 두 마리밖에 없는데 두 마리가 전부 다 빠지면 복병마도 삼각지도 못한 복병마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이즈는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배당이 터지는 거예요. 7번과 8번, 8번과 7번이 나왔고 둘 중에 한 마리가 부러지면서 6번마 미라클밸리하고 또 한 마리가 들어온다. 이렇게 배당이 터지는 거고, 반대로 7번, 8번 둘이 땡땡이 들어서 저 배당은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 6번마 미라클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록 출전 주기는 길어진 휴양마가 되겠습니다만 한번 사이즈상은 함수 위죠. 데뷔전 때 나와서 콜미 JK를 이겼고 무앙필려를 이겼다가 아시다시피 앞다리 질병 때문에 푹 쉬었다가 거의 뭐 1년 반 만에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4세가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6번마 미라클밸리. 그러나 보시 못할 사이즈는 확실합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4경주로 갑니다. 1월 22일 일요일 서울시 4경주고요. 5등급의 1300m 경주고 본격적인 레이팅이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경주의 바톤 터치를 받아서 우리 고수위원님께서 여러분께 디테일한 복귀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4경주 배당이 나올 경주죠. 한 마필씩 이렇게 보면은 쫄 때도 좋고요. 뛰었던 내용들도 괜찮고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경주를 승부처 잡았냐? 이 말들을 보면 저는 단점이 보여요. 대표적으로 한두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8번 제이백 같은 경우에는 짝발로 뛰죠. 발을 바꾸지 않아요. 이게 최고 단점입니다. 11월 20일 날도 대가리 깔고 왔을 때 한 발로 뛰면서 온 말이에요. 한 발로. 발 끝까지 안 맞고. 직전 경주 발을 안 받고 한 발로 뛰니까 그만큼 아쉬움을 줬던 말이거든요. 요 제이백 이거는 좀 자를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줄 건데 뒤로 돌려놓을 거고. 12번 골든 게이트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봅니다. 얘는 직전 경주는 워낙에 센 편성에서 바닥이었고요. 그 전에 뛰었던 내용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세게 봐요. 제가 이번 경주 놓고 때릴 마필을 지금 계속 제가 그냥 머리 굴리고 있어요. 이거를 공개를 할까 말까 정말 계속 고민했는데 입이 간지러워서 못 참겠네요. 4번 프라이빗 파크. 얘를 놓고 때릴 거예요. 얘를 놓고. 오늘 제가 공개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제 ALS 시스템이 좀 잘못되는 바람에 좀 많은 원성이 있었고 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보상 차원에서라도 좀 오늘 승부 견제 좀 공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4번 프라이빗 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4.5kg 감량이 있어요. 승급전인데 3차전에 수급하면 마필이 되겠냐 뛰었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돌려보시면 고수가 왜 이 마필을 세게 보는지를 아실 겁니다. 4번 프라이빗 파크를 놓고 때릴 것이고요. 때리는 한 방 맞고는 우선 12번 골든게이트 쪽으로 한 방을 때릴 것이고 제200은 자를 거예요. 자르고 이 정도면 뭐 다 공개해드리지 않았나 싶네요. 네, 좋습니다. 뭐 여러분께 풋볕하게다 말씀드리는 상황이니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에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고수위원님께서 녹음상에 굉장히 에러가 많았어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정비를 잘 해야죠. 정비 잘해서 다음 주, 이번 주에 전혀 지장 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5경주가 되겠습니다. 1월 22일 일요일이고요. 서울제 5경주가 되겠네요. 혼합 4등급의 1300m고 이번 경주는 고박사가 전반부 경주의 강력한 메인급을 마무리하는 고박사의 메인급, 마귀와 타짜의 라스트 메인급, 고박사의 강력한 메인급 5경주가 되겠습니다. 왜요? 자, 혼합 4등급의 경주가 토요일 2개, 단거리 1000m와 장거리 1700m가 있고요. 지금은 요거 딸랑 하나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9번마 플라잉 챔프가 출사표를 던져놨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은 일단은 도망가야죠. 이 1300m가 사실 상당히 혼합 4등급에서는 혼전이고 배당이 빵빵 터지는 그러한 기본적인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거리인데 일단 플라잉 챔프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 노리기는 힘듭니다. 얘가 빠져야 되는데 빠질 이유가 전혀 없죠. 자기 갈 길대로 간 겁니다. 놈들이 눈치 보는 거지 얘는 눈치 볼 이유가 없죠. 1700m 갈 이유가 없고 1200까지 뛰다가 1000m에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얘는 자기 가는 길대로 1300m 일요일날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나머지 마필들이 꺾어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마필들은 웬만하면 피했을 것이고 다음 주를 기약하거나 미리 나왔을 것이고 자 일단은 그만한 플라잉 챔프에 어떻게 붙여먹느냐가 이번 경주의 가장 큰 핵심인데 이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마필들이 눈치 보기 전에 1300m 적정거리에 4세 마필로서 최선을 다하는 누가 나와도 할 만한 누가 나와도 해볼 만하다. 누가 나와도 자기 발걸음 대로 뛰는 마필 한 마리가 이번 경기에 나왔어요. 근데 그 마필이 4세 마필이야. 국산 아닙니다. 외국산 마필이에요. 그 마필로 조집니다. 2마리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4세 마필, 국산마 빼고 4세 마필 2마리밖에 없습니다. 뭐하고 뭐 거기에 때리고 뭐에 받치면 됩니다. 딱 그래서 4세 마필을 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눈치 보고 출사표 던진 것보다는 4세 마필로서 나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마필들이 점수를 더 줘야 돼요. 그래서 2착이라도 되겠다는 그런 어떠한 의지죠. 의지. 2착, 3착이라도 되겠다. 너 센 줄 알아. 너 센 줄 알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게 바로 4세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산 4세 마필 딱 2마리 나왔습니다. 미리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그 마필로 조집니다. 다 오픈한 거죠? 다 오픈한 거죠? 예, 다 오픈했습니다. 책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죠? 책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6경주입니다. 1월 22일 일요일 서울시 6경주고요. 국내산 4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먼저 우리 고수위원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 4번 리드먼이죠. 이번 직장 경주 2세 육성 심사 합격마 경주. 저는 그 편성은 무진장 센 편성으로 보고 있어요. 자, 거기서 3차까지 왔죠. 12월 4일 날은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무진장 강자대가 뛰었고요. 당연히 깨질 내려앉아 깨졌던 거고요. 그 전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 무진장 잘 뛰었단 말이죠. 4번 리드먼이 등짝까지도 페로비치가 등짝을 했다면 더욱더 안정감이 있네요. 4번 리드먼이 충막감으로 추천입니다. 네, 좋습니다. 4번만 리드먼이 충막감으로 여러분께 먼저 추천해 드렸고요. 자, 강태현님. 예, 저는 안쪽에는 1번 월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지난 경주 선행은 성공을 했습니다만 좀 초반에 좀 어렵게 갔죠. 자, 그러면서 3차권에 머무는 모습이었는데
자, 뒤가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검령이나 레드우드, 이제 레드우드는 걸음이 터져서 뛰는 말이고, 자, 검령 역시 측에서 기가 막히게 타면서, 자, 일단 아쉬운 3착이었는데, 이번에 자, 같은 또 1300에 1번 게이트에 이철경 기수가 올라갔는데요. 자, 4.5km 빼주고 게이트 1번이고요. 자, 지난번에는 바깥쪽에서 힘을 쓴 부분을 이번에 딱 안고만 타면 충분히 라스트에 웬만해서 안 잡힐 수 있는, 자, 선행만 제대로 스타트만 잘 받아주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번마 월드마크 좋은데요. 4번마 리듬이 좋고요. 고박사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국내선 4등급에 1300이고 정경주 국내 혼합 4등급에 1300인데 정경주 웰빙 스토리가 이번 경주를 포기하고 혼합 4등급 경주의 플라잉 챔프와 맞짱을 뛰기 위해서 5번마 웰빙 스토리가 이번 경주가 아닌 혼합 4등급을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 이번 경주 조금 버거울 것 같은데요. 4번마 리드머니가 버티고 있고 1번마 월드마크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마필은 피해가는데 얘네들이 그냥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보면은 조금 어불성설이고 고박사가 보기에는 12번마 2K 같이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가 좀 나와요. 이런 거를 좀 조심해 주신다면 오히려 편성의 묘미를 좀 살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4번마 리드머니와 맞짱을 뛰기 위해서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존의 마필들이 좀 곱게 따라가는 경주라 판단이 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7경주로 갑니다. 1월 22일 일요일 서울제 7경주고요. 5등급에 1700m 최장거리죠. 5등급에 조만간에 5등급에 한 2000m 나오면 좋은데 해볼만해요. 그죠? 재밌잖아요. 2000m 5등급에 2000m 뛰는 건데 말이 뛰는 건지 제주도 경마를 보는 건지 헷갈리는 기수들은 직원한테 조교하는 그죠? 조교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 많이 바뀐 게 그거예요. 6등급에 1600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네.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5등급에 1700 가끔 뜁니다. 안 뛰는 건 아니에요. 1700이라고 해서. 자, 먼저 우리 고수연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번 주는 장거리 경주가 좀 있어요. 한동안은 계속 1200, 1400 이렇게 단거리 재미없는 경주들만 있었는데 저 근전에 2000m도 있고 1900m도 있고 1800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죠. 야, 족밥이에요 문세영이.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쉬다 나오는 만큼 얘도 좀 더 마음의 각오도 했을 것이고요. 그래도 7기수 특급 기수 1등 기수 아닙니까? 5번 자진몰이란 마필이 진짜 경주 애들한테 깨진 거예요. 2세 육성 심사 합격마 경주가 아까부터 계속 이 편성에 나왔던 말들을 고주가 계속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 편성이 정말 센 편성이거든요. 이번에 누구 있나요? 세네? 여기서는 와줘야죠. 5번 자진몰이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상금이 월말에 겹쳤기 때문에 1억 1천 얼마에다가 또 부가상금 500 몇십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이것 좀 합치면 1억 한 4, 5천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세 육성 심사 합격마 경주나 2세 혼합 경주 여기에서 뛴 마필들은 셀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말들은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좋습니다. 5번만 자진몰의 호수위원님이 먼저 추천해 주셨고요. 자, 이어지는 마필입니다. 강태현 위원님. 예, 저는 6번 스페셜 샤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경주 좀 배당도 냈고 나름대로 추천을 드리면서 적정을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선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추천을 했으면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자, 원래 이거 추입 스타일 직전에도 워낙 추입이 좋았었고 승부 없이 바닥에서 3차 올라오면서 자 1700 당연히 좋겠다. 야 근데 안유리 기수가 타고 그냥 선행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많이 좀 끌고 가면서 자 약간 이거 말이 좀 변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자 이번에 6번 안쪽으로는 빠른 말 크게 없고요. 이제 문세영 기수하고 외곽에 UI파이 두 마리가 선두권인데 제가 볼 땐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 한번 뛰어보고 따라가도 되고 뭐 요번에 다시 한번 기대치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사실 이번 경주 뭐 어려운 경주는 사실 아니잖아요. 이제 자진몰이 있고 스페셜 샤인 있고 1700에서 먼저 입상을 해보면서 경주 거리에 완벽하게 적응을 한 6번만 스페셜 샤인이 있고 5번 6번 있고 그렇다면 뻔하게 뭐 10번만 UI파이 그쵸?
다른 마필들이 이 삼두를 이긴다라는 거는 커리클도 많이 팔려요. 네? 4번 커리클도 많이 팔려요. 네, 커리클은 이게요. 기본적인 게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마 팬들이 말이죠. 오히려 단순한 게 말입니다. 4번 막 커리클은 얼뜻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은 좋죠. 하지만 경주 기록 자체가 23초, 22초 되기 때문에 이게 인기도로 나중에 결론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늑발하고 허부적대고 22초 내지는 입상못하고 3차 20초대의 말들이 양쪽 안쪽으로 불량주로 있는 거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무거운 주로 가벼운 생각 없이 기록만 보는 사람들은 이게 5번, 6번, 10번 쪽으로 그냥 쏠립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4번 막 커리클이 당일날 바람이 불든가 아예 없다든가 둘 중에 하나죠. 일단은 5번마 자진머리, 6번마 스페셜 샤인, 10번마 유 와이파이 정도는 기본적인 사이즈상은 충분히 앞서 있는 마필인 것은 사실이고요. 4번마 커리클의 현장 상황만 잘 따져본다면 어차피 3도 내지 4도 안에서 쉽게 정리가 되는 경주, 거기에 또 대가리까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8경주로 갑니다. 자, 우리 강태원 의원님의 강력한 메인급 후반부 포문을 열어드립니다. 메인급의 진수죠. 여러분께 먹을만한 경주, 배팅할 만한 경주, 한번 막권 사는 경주로 여러분께 어필하고 있는 강태원 의원님의 메인급 8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1700 국산 4군. 일단 일요일은 전체적으로 좀 토요일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이제 이 충마 자체가 토요일은 나름대로 웬만하면 좀 와주는 마필들이 좀 있다라면, 자, 일요일은 뭐 빨리들 정리하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날 상금 벌 집들은 좀 벌어놨을 것 같고요. 못 번 집들끼리 이제 일요일날 이제 상금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8경주도 충마가 확실하게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이놈저놈 여러 두가 좀 팔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1700 거리 적응력이 좋은 마필들 쪽으로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7경주의 포인트는 기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수가 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마필에 제가 볼 때는 딱 적인 기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수 없이 타줄 거고, 실수만 없다면 능력도 되고 충분히 이번 경주에 축으로, 자, 이런 경주는 축만 잘 잡으면 충분히 돈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요. 자, 8경주는 또 집중해서 현장까지 확인하고 축마 세워서 후착 압축해서 한번 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8경주 우리 강태원 의원님의 강력한 메인급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기와 타짜 첫 번째 메인급인 만큼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경주는 9경주로 갑니다. 1월 22일 일요일이고요. 서울제 9경주 국내산 오픈 경주고 140점 플레이팅 경주인데 4세 이상만 나올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의 대상 경주였는데 특별 경주로 강급이 됐어요. 예, 강급도 됩니다. 리미티드 경주로 빠진 거예요. 그죠? 네, 이번 경주가 바로 그 박사의 강력한 후반부 메인급인데 다른 거 말씀 안 드릴게요. 이번 경주 뭐가 대가리냐 물어보신다면은 그래요, 뭐 어차피 대상 경주니까 복잡합니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번 경주 이것만 알자고요. 4세 이상만, 당연히 4세 이상만죠. 뭐 요 근래에 1등급에 3세마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4세 이상만데, 그런데 이게 특별 경주로서 이번 경주 핸디캡이 아니에요. 됐죠? 이번 경주는 별정입니다. 앞말이 나온다면 마이너스 2kg의 감량이 있고 3세마가 나온다면 당연히 2kg의 감량이 있지만 경주 조건 자체가 4세 이상마이기 때문에 감량이 없어요. 똑같이 달고 1200 뛰자 이겁니다. 그래요. 고박사도 뭘 인정하냐면은, 그래 단거리 1200이니까 부담 중량 영향이 없다 별로. 그러니까 57kg씩 똑같이 달고 뛰자. 그러나 1200이면 1.2kg예요. 아무리 부담 중량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57kg 똑같이 달고 레이팅이 틀리는데 57kg 달고 똑같이 달려서 이길 수 있는 마필력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상식적으로. 딱 두 마리만 간단히 비교해드리면, 항상 52kg, 51kg 달고 좋은 모습 보였던 3번마 올웨이즈 위너가 이제 57. 여러분 버겁죠? 반대로 2번 해마를 보세요. 52kg, 57kg, 52kg, 57kg 달고 100점, 140점 왔다 갔다 하다가 전경주 140점 플레이팅 경주에서 57kg 달고 3차. 이번에 57. 누가 유리해요?
상식적으로 2번 유리합니까? 3번 유리? 3번 유리, 2번 유리해요. 그렇죠? 42조에서 마필 2마리 꺼내놨습니다. 11번만 고조스드림을 꺼내놨고 6번만 신규 강자를 꺼내놨습니다. 100점 경주 간당 100점 경주에서 어떻게 먹어볼까 하다가 뒤져버린 고조스드림의 57kg가 자 나름대로 140점 경주를 뛰고 95점 경주를 뛰면서 56, 57 달고 이번에 별점 경주 57 달고 나오는 6번만 신규 강자 누가 유리합니까? 둘 다 유리하지만 6번이 유리한 거죠. 상식적으로 보죠.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주의 편성이고 조건이고 레이팅입니다. 별점 경주 똑같이 57kg 달고 유리한 놈이 있습니다. 물론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알고 때리자 이거죠. 그래서 그 박사의 메인급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현장에서의 많은 성원 부탁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10경주로 갑니다. 1월 22일 일요일 서울시 10경주고요. 혼합 3등급에 1900. 토요일은 국내산 3등급에 190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외국산 마필이 나올 이유가 없죠. 자 혼합 3등급에 1900. 장거리입니다. 요즘 장거리 경주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하이군 경주이기 때문에 박진감 있는 경주는 안 될 겁니다. 그죠? 고수위원님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마무리 마기아 타짜의 마무리 메인급이고 고수위원님의 마무리 승부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적중을 하겠습니다. 꼭 적중을 해야 되고요. 구정 설날을 앞둔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죠. 4경주 때 고수가 일단 마번을 그냥 싹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경주를 숨겨야 돼요. 숨겨야 되는 이유는 배당말을 놓고 때릴 거예요. 정말 자신 있어요. 정말. 얘는 그냥 무조건 온다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 나오는 말들이 다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정확하게 이 말들 놓고 때려서 웃어도 받고 죽어도 받고 울어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번 경주 나오는 말들의 능력은 제가 많이 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1900m에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는 만큼 이번 10경주 제대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복귀의 힘이에요. 장거리 경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결승선 통과하고 나서의 여력일 거예요. 그렇죠? 장거리를 뛰는 걸 보면 예전에 좋았던 마필들을 보면은 1900m, 2000m를 1200처럼 뛰어요. 네. 그죠? 뛰고 나서도 지올 때 트랙을 한 바퀴 더 돌고 그러죠. 그죠? 전혀 지장 없이. 그게 복귀의 힘인데 결승선 통과하고도의 여력을 분명히 보여준 마필이 있다 합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한번 토론을 할 때 그래서 그 박사도 이 1900m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 기대를 해봐요. 하이군 1900m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재밌습니다. 그런 것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복귀에 남아요. 그죠? 그 상황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10경주 우리 고수위원님의 혼합 3등급 1900m 꼭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11경주로 갑니다. 라스트 경주죠. 1월 22일 일요일 마지막 11경주 2등급의 1400이고요. 국산마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8마리나 나왔고 외국산 마필은 딸랑 3마리. 근데 그 외국산 마필 딸랑 3마리가 또 무시 못할 전력의 마필입니다. 11경주 고수위원님께서 먼저 한 마리 마필 체크해 주시죠. 예, 이번 경주는 저는 뭐 딱 편성 봤을 때 혼합 2등급 대상경주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능력마들이 많이 나왔죠. 일단 뭐 일본 동촌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18점 앞이니까 뭐 강태원 위원이 뭐 추천하면은 있는 것이고 추천 안 하면 없는 것이고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신조대협이 그래도 오늘 왜 자꾸 제가 겸화되려고 하는지 안 되려고 하는지 오늘 자꾸 문성이가 자꾸 제가 추천하는 마필에 잡혀 있어요. 신조대협이 그래도 꾸준하게 뛰었던 말이고요. 근데 구정 전 마지막 경주가 되겠는데 문성을 잘 타줄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긍정적이죠. 뭐 신조대협이야 뭐 어마어마한 마필이죠. 워낙에 뭐 끌고 올 수 있는 말 갖고 그냥 삽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문제인데. 예, 요도 먹게 타니까 문제죠. 위너스 글로리가 센 말입니다. 라이언스도 세고요, 그죠? 저 우리가 뛰는 걸또 물론 봤고, 근데 왜 안 갔을까? 그죠? 강태현 의원이 옛날 기수할 때랑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인기 1, 2, 3이잖아요. 네. 한 마리 아니면 한 방이잖아요. 그죠. 여기 열리고 좋겠죠. 예. 이게 신조 대엽이요. 이게 초강축으로 팔린 기업이에요. 그렇죠. 야, 무세형이 참 이거 갖고 못 오는데 하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이거. 그러니까는 신조 대엽을 이겼기 때문에 지난주나 지지난주 상황을 보면은 그 라이브 위너스 글로리의 어마어마한 경기로 얘네들이 또 똑같이 또 등반 입상했어요. 네. 다음 주에 지난주에 했죠. 위너스 글로리 라이너스타 쓸 말입니다. 신조 대엽 이거 또 안 가면 정말 머리 아픈데 그죠? 고저스 드림이 또 생각이 납니다. 네, 좋아요. 네, 6번마 신조 대엽 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우리 강태현 위원님. 아 이러니까 지금 일본은 추천을 못 하겠네. 내용이 어때요 일본이? 일단 일단 김홍훈 기수 올라가는데 게이트가 좋잖아요. 네. 여기 이제 주행 검사 하고 이제 한 텀이 한 2달에도 한 번씩 나오고 하는데 원래 이제 18조 자체가 그런 것들은 말 관리는 상당히 좀 잘하고 좀 하는데 이번에 이제 김용훈 기수 자 사실 지난주에 좀 위기였었죠. 김용훈 기수가 말 한마디를 질질질 끌리면서 저기서 한번 뒷목 잡고 쓰러질 정도였었는데 자 일단 강단 있게 일단 이 1400에서만큼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지난 경주도 자, 믿고 정리해드린 마필인데요. 자 상대들도 액면이나 기록을 보면 좀 무섭긴 해요. 자 하지만 동촌의 아침이 띄워줄 수 있는 그림은 나오잖아요. 안쪽 게이트고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고요. 자 크게 밀려나지 않는 저거라면 근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라스트에 한번 붙어볼 만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번마 동천의 아침, 6번마 신조 대엽이 있고요. 근데 고박사는 이번에 8번마 리틀 브라운을 요거를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끔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면은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가 있죠. 성장을 하면서 아기가 성장을 하면서 확연히 성격과 행동 상황이 변합니다. 그렇죠? 고박사는 그걸 보면서 8번마 리틀 브라운을 이마필을 봐요. 이마필이 지금 22전을 뛰었고 5세 마필이고 빅 브라운의 자마고 이마필이 도입될 당시에 포인 마필로서 빅 브라운의 자마 가격이 어마어마했죠. 포인 마필 치고 세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8천만 원 돈인데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를 보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내지는 그 아이의 행동 발달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원래 이마필이 도입 당시에 체구가 좋았어요. 그러나 1년, 2년을 지나면서 470, 80kg대밖에 유지를 못하다가 요 근래에 4연속 입상을 하면서 마필 체중이 급격하게 늘면서 거의 500kg대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아마도 500kg가 넘으리라고 고박사는 생각을 해요. 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틀 브라운. 그래서 리틀자 쓴 겁니다. 고박사가. 리틀 브라운. 그죠? 네, 브라운. 지 아빠 이름이 빅 브라운인데 자기는 리틀 브라운이나 이겁니다. 아이가 달라졌어요. 8번마 리틀 브라운. 윤티업 기수. 자 이렇게 해서 11경주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즐거운 설날을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잘 될 겁니다. 하쿠나 마타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쿠나 마타타라는 한때 유행했던 라이언킹의 대목이었죠.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고요. 가게 타자는 설날 드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년을 지금 가져갑니다. 여러분